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경남의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심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차혜경 전 양산시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를 이야기해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제 기자회견도 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하게 될까요? 지금 2013년도 5월에 폐업이 됐었죠. 네네. 되게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해 6월 11일 날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이제 실질적인 책임이 이제 물론 홍준표 전 지사가 네. 폐업했다고 이제 뭐 봐도 되는데, 사실 폐업 위법성이 법원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이 됐고 그렇죠. 국회에서도 이제 지적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22일 날 며칠 전인데 진상조사 이제 출범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회의실에서 모여서 이제 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를 하고 26일 날 출범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의료원 정확한 명칭이 진주의료원 불법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진상조사위는 5월 29일까지 1차적으로 활동을 하고 네. 그다음에 6월 11일 경남도의회에 활동 보고서 보고회를 열 네. 예정이고, 기간은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연기할 수 있도록 네. 융통성을 해놨습니다. 그 대책위가 구성원이 굉장히 많아요. 뭐 민중당, 정의당 의원들도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그 대표가 이제 박광희 진주의료원 환자가족대책위에서 네. 이제 대표를 맡고 있고, 그 외에도 무슨 뭐 의사협회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제 복합적인 이제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도의 행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한테 이제 면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조사위의 어떤 의지로 봤을 때 반드시 어떤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폐업의 위법성은 국회하고 이제 법원에서 벌써 이미 밝혀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뭐 국회하고 대법원에서 다 나왔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정조사 결과에서 그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 권고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당시에 홍 지사가 경남도청을 이끌면서 그걸 거부를 했죠. 그리고 이행하지 네. 않았고, 대부분은 어쨌든 그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 소송에서 폐업이 위법하다라고 네. 판결이 났고, 그로 인해서 입원 환자들의 퇴원을 종용시키고 그다음 회유한 것 이런 거 모든 행위들이 예. 위법하다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진주의료원이 폐업이 진행이 벌써 되었고, 네. 그래서 다시 이게 뭐 취소 처분을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때까지 사실은 국정조사 할 때도 자료도 주지 않고 네. 여러 가지 실제로 그 국회 조사에서도 불응한 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그 국정조사에서 지적됐던 것처럼 밝혀졌던 의료원 원장 직무대행과 관리과장의 배임 혐의, 그리고 옛 새누리당 그 절대 다수였던 네. 그 경남도의회에서 폐업 조례안에 날치기 통과한 것,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부당 개입한 것들, 네. 그리고 이제 또 조합원이 농성하고 있던 진주의료원의 의료원의 그 용역 깡패 등을 좀 투입해서 그 무리함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진상규명 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지식이 밝혀진다면 분명히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사실 그 당시에 어떤 관계됐던 뭐 책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책임자나 뭐 관계자들도 지금 경남도나 공공기관에서 분명히 근무를 하고 있을 텐데, 이들에 대한 처벌과 같은 조치가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뭐 처벌이 아니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그 김경수 지사도 언급을 했었고, 예. 또 이제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상급자 지시에 따라서 정무적 일을 수행한 수밖에 없었다는 이제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네. 묻기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제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다. 그러면 계속 피해자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번 우리 의료원뿐만이 아니라 곧 있으면 3.1절인데 우리가 이제 친일 청산을 못 해놓으니까 끊임없이 국민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뭐 예를 하나를 들자면 그 친일 세력들이 자기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대학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아주 뭐 손에 셀 수 없이 많은 대학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마치 계몽하는 세력처럼 이렇게 세탁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뭐 그 규모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제 왈가왈부하기 참 힘들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그 꼭 그 법적인 처벌 외에도 한국인의 정서상 이제 우리가 뭐 사과를 하거나 이러면 또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도 전혀 이게 어루만져주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처벌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 규모의 문제고 당시 이제 행정부지사 그 처벌 아마 된다면 그 대상 조사 대상이 정무부지사, 도정계획단장,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 그다음에 진주의료원장 권한대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복지노인정책과 사무관, 그다음에 복지보건정책과장 뭐 요 정도 바운더리로 아마 조사도 이루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지금 6년 만에 지금 폐업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거든요. 이제 6년이 지난 지금에 대해서 또 얘기를 이렇게 다시 꺼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좀 그만해라 얘기도 좀 있고 사실 세월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뭐 짚어주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분명히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6년 만에 지금 이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미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그 실제로 이제 과거 반성을 좀 하자.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뭐 타산지석을 삼아서 다시 재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누가 했는지 실체를 한번 밝혀보자라는 게 실제로 가장 큰 의미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로는 그때 당시에는 타당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국회나 대법원에 다 위법하다라고 벌써 판결이 났고 그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분들이 많으시니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다음에 사과도 해야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도의회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제는 그런 목소리를 높여도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그러니까 판단이 돼서 아마 이제 여러 정당 다 합쳐서 아마 이렇게 여러 피해자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어쨌든 이번 계기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좀 바로 잡고 그리고 반성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뭐 진주의료원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다시는 이런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한번 짚어주고 왜 그런지 또 책임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반드시 짚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개 중 3개 보가 10년 만에 해체됩니다. 경남 환경단체는 여기서 나아가 우리 지역 2곳의 보를 포함한 낙동강 8개 보 해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인근 지역 농민들과 야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정확한 쟁점의 내용과 함께 분석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최경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한 뭐 조금 해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이게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16개 중에 그다음에 이제 3개 보가 10년 만에 해체가 된다라고 아마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제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 중에 2개는 해체를 하고요. 1개는 부분 해체, 그리고 2개는 상시 개방을 하겠다라고 아마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 4대강 조사 평가기획위원회에서는 그 포 처리 방안을 제시안을 결정할 때 어쨌든 안정성과 경제성을 좀 우선 판단하고 수질 생태 개선 그리고 물 이용과 홍수 대비 효과의 변화, 지역
인식 등을 분석을 해서 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 금강 세계보 중에 세종보는 일단 해체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주보는 그러니까 부분 해체 그리고 백제보는 상시 개방 요렇게 이제 네. 세 개대로 만들어서 하는데 어쨌든 그 이제 뭐 문제가 많든 뭐 그러니까 농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불안하다 그러니까 물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지금 도시적으로 많이 편입이 되었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그러니까 물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그러니까 생기는 우려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낙동강과 한강의 11개 보는 올 연말쯤에 다시 이제 그 어떻게 할지 제시를 하고 내년에 최종으로 결정을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뭐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뭐 납득할 만한 그런 이제 찬성과 반대의 이유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 분께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번 정부의 발표 결정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네. 저 이제 워낙에 저는 또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뭐 진지하게 했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사실 옛말에 모든 재앙은 물을 가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저 요 4대강 처음 시작할 때 이 위정자들이 가서 유럽의 캐널이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보고 왔어요. 그 이제 캐널이라는 그 운하 개념이 네. 가보면 실제로 이제 물론 큰 운하도 몇 개 있긴 한데 대부분 네. 다 어떤 식이냐면 도심 깊이 실개천을 따라서 이렇게 아주 작은 배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을 우리나라 커다란 강에다 이렇게 도입을 했으니 당연히 맞지가 않고 사실 그 지금 유럽에서 대부분 그것들을 다 후회하고 있고 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 보면 다 다시 이제 생태 하천으로 이제 복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게 정말 피치 못하게 뭔가를 4대강을 했어야 된다면 네. 투수성 콘크리트라도 좀 썼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사실 투수성 콘크리트 그 당시에 충분히 기술력도 되고 있었거든요. 네. 어찌됐든 전 그 이번 결정 뭐 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경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환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이제 제가 사는 곳이 양산입니다. 네. 이 양산이라는 곳이 낙동강 변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걸 또 식수로 먹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원수가 지금부터 시작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녹조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네. 그거를 실제로 정화하기 위해서 많은 약품과 그리고 이제 그 원수를 가지고 하는 지역과 안 가지는 지역 양산은 그렇게 양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한 갈등 네. 그런 것들도 생기고 실제로 이제 처음엔 낙동강 변에 있는 그러니까 부분들을 국가에서 다 정비를 해줬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전부 다 지방자치제로 많이 넘어가서 지방자치제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4대강 유역 관리하는 것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또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회적 갈등도 좀 빨리 완화시켜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지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남에서 보호가 두 곳이죠. 두 곳이 지금 있는데 합천 창녕보하고 창녕 함안보인데 이미 이제 수문 개방을 해왔죠. 해왔습니다. 계속 해오고 있는데 당시에도 이제 이 수문 개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제 대립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선 개방했을 때 분명히 이제 성과는 있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조금 뭐 맞닿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물은 가두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인데 분명히 성과가 있는데 좀 그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두 개의 보에다가 실제로 이제 그 일부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속이 빨라지고 변화가 컸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보면 그 합천 창녕보 체류 시간이 최대 64% 정도 감소했고요. 그래서 유속이 최대 140%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 물 흐름이 상당히 좋아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낙동강 수계 전체를 보면요. 어쨌든 축구장 면적이 약 260배 정도의 그 모래톱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장 452배의 수변 공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어쨌든 개방폭이 컸던 그 하류 합천 창녕 함안보 수변의 생태 공간 확대가 눈에 띄게 커졌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강정 고령부의 흙두rum이 창녕 함안보의 큰고니 등 멸종 위기종이 서식이 다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낙동강은 충실한 그 실측 자료 확보를 통해서 개방폭과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환경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전에도 아까 잠시 얘기를 드렸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보호 인근에서 수막 농사 지역에 대한 침수하고 그다음에 농업 용수 부족 우려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보호가 이제 개방되고 나서. 그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이전 농지 이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낙동강하고 한강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 플러스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사정이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해 합천군 창덕면 일부 주민이 창녕 함안보 개방으로 지하 수위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 물이 부족했다, 농작물 냉해 피해봤다 하면서 환경부 장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10억 원 그 손해배상 청구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진행 중이고 지금 현재 4대강 조사 평가단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낙동강 경우 지금 다른 쪽에서 이제 그 해체를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낙동강 경우는 모니터링 기간이 부족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를 할 건데 이제 그 단계적으로 하는 계획 중에 아까 농사의 그 내용, 종류, 이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농산물이 이렇게 바뀌면 또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장 대응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끊임없이 지속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과도기적 상태에서 일정 부분이 해소가 되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문제들이 이제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뭐 걱정을 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선은 우리 지역의 보호 두 곳의 경우에는 지금 우선은 뭐 수문 개방만 돼 있고 해체까지는 얘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 돼 있지만 앞으로 해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체가 아니고 수문 개방만으로도 이런 농민들의 우려가 큰데 만약에 해체가 된다면 인근에 이제 수막 농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지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농민들의 걱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원래 지금 수막 농사가 뭐냐면 대부분 양상추예요. 그 우리 보도에 마치 농민이 굉장히 크게 피해를 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부 농작물인데 원래 그 보가 생기기 전에는 뭐 다른 뭐 수박, 딸기 뭐 다른 것들 위주로 하다가 이 보호 생기고 나서 이제 수량이 많아지니까 수막이라는 게 따뜻하게 보온을 해서 온실을 데펴줘서 양상추가 또 물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보온도 하고 해서 양상추 농사가 새로 시작이 된 거예요. 보가 없을 때는 안 했었는데 그래서 그 농민들이 주로 이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죠.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든지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강물 또 이제 수량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다 놓으면 수량이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다 이제 강물이라는 게 꾸불꾸불 흘러가면서 이 그 곡률 부분에 뭐 그 쌓이잖아요. 쌓이면서 거기에서 습지도 생기고 하면서 그것들이 아주 많은 수량을 또 이렇게 함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단순하게 가다 놓으면 수량이 많아진다고만 판단을 하는데 물을 꼬불꼬불하게 해놓는 게 오랫동안 많이 머금어두는 이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가다 버리면 빨리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중들은 아주 단순하게 댐을 가다 놓으면 수량이 풍부해진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뭐 그렇게 그 단순히 뭐 수문을 개방하고 꼭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 담양의 관방제림 같은 거 보면 강 뚝을 이렇게 싸가지고 뚝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이게 과거에 얼마든지 댐 못지않게 좋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으로 다시 복원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대부분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농민의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농민이 이렇게 낙동강 보호를 해체, 수문 개방을 반대한 건 아닙니다. 지난 10일 날 낙동강 창녕 함안보에서 열린 이제 해체 촉구 기자회견에 농민들도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농민들 어쨌든 낙동강변에 있는 경북 고령에 있는 한 이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 목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이 여름에는 그 홍수기, 겨울에는 갈수기 해서 낙동강 변화에 맞춰서 농사를 이때까지 지어왔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2010년 합천보를 만들고 들이 습해진 거죠. 물이 계속 들이 습해져서 수박 농민들이 8년 동안 피해를 봤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태계의 흐름을
그 깨버린 낙동강 8개보를 빨리 해체해달라라는 이야기도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어촌도 사실 문제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유점길 그 한국어촌사랑협회장은 그 4대강 사업 이후에 낙동강을 8개의 호수로 변해 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물고기가 부화가 안 되고 안 된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환경부에서 이야기가 낙동강에 있는 고기는 잡지도 팔지도 사지도 먹지도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어쨌든 강물이 좀 되살아나야 고기도 살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반대의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그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좋다. 뭐 개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해체를 하냐? 지금 사업비 해체 사업비만 22조 2천억이 그러니까 해체가 아니고 만들 때 22조 2천억이 들어갔다.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수문을 열어놓고 계속 물을 흘러 보내면 되지 굳이 이걸 다시 돈을 들여가지고 해체를 할 필요까지는 있느냐? 그냥 같은 효과라면 그 부분을 문만 열면 되지 하는 그런 의견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사실 그 이미 비용을 들였는데 그걸 해체하는 그런 논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이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보호 3개를 해체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경우에 유지를 하면 1,688억 원. 드는데 네. 해체 공사비는 898억 원. 그래서 네. 해체하는 편이 세금 이제 훨씬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예. 구체적인 통계치로 나왔고 저는 수중 공사를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예. 댐을 들어가 봤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강이나 이렇게 계속 그 댐하고는 좀 다른 게 이게 강이잖아요. 강과 예. 보는 끊임없이 이게 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공사로 들어가 보면 사상 누각 공간이 떠 있는데 비어 있는데 보가 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은 끊임없이 침식을 해내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해서 유지비가 지금 뭐 당장 10년, 뭐 20년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아마 요 지금 이 유지비 1,688억 원은 아주 단기간 산정을 한 거고 네. 제 경험상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늘기 때문에 해체를 하는 거고 이제 또 이런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해체할 때 폭발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폭발을 하면 또 다른 또 자연 환경을 훼손할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잘라서 이렇게 해체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이런 뭐 실질적인 장점, 단점을 떠나서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효과 아니면 뭐 득실을 떠나서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좀 충돌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제 뭐 자유한국당 그 나경원 당대표가 한 이야기입니다. 4대강 평가위가 평가위 조사가 조작된 게 의심이 된다. 그리고 이제 기준 바꿔서 입맛대로 결론을 낸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홍수와 가뭄 해결의 효과가 명백하고 또 수천억짜리 국가시설물이기도 한데 7년도 안 돼서 이렇게 수백억을 들여서 해체하는 것은 그 국가시설 파괴이자 문명 파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대강보 해체 문제가 뭐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이 문제가 사실 갑자기 나온 건 아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고 이게 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 파괴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2017년부터 계속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마련하는 수순이지 이걸 무슨 그 조사위가 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경남 지역의 보 2곳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이제 뭐 그 조사 기간이 짧아서 이제 정확한 판단을 안 내렸지만 그래서 이제 뭐 보호 해체 가능성은 좀 적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 지역의 2곳의 보호 해체 가능성은 어떻게 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수질평가, 경제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주민 의견 반영해가지고 이제 보처리 방안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다른 쪽은 해체를 해서 되게 이제 뭐 찬반 의견이 있긴 하지만 좀 환영을
받고 있는데 사실 가장 급한 데가 지금 낙동강이잖아요. 수질 왜냐하면 식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들은 되게 급한데 지금 조사가 아직 모니터링 기간이 짧아가지고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보호 해체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낮다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게 작년에 여러 가지 조사됐던 그 녹차라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녹조라떼 이것들이 사실 재난으로 다 해외 언론들은 재난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좀 둔감한 편이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 냄새가 나서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물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면 생각이 좀 바꿔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그 수질 개선과 가뭄 홍수 예방 이제 목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무조건 해체하고 뭐 이럴 수는 없고 모니터링은 좀 필요한 거 분명하고요. 모니터링 한 다음에 해체하는 거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뭐 기왕 좀 기다린 거 서두르지 말고 정확한 통계치를 가지고 반대 의견도 좀 수렴해가지고 해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호 해체를 놓고 정부가 엇갈린 시각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쟁의 수단이나 개인의 이익 혹은 불이익만을 앞세운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